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을 남겼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는데요. 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를 안혜경 앵커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서 비화한 만큼 사실 이 부회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보다는 재계 인맥을 통해 조언을 듣고 간접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겠다. 변화가 없으면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수출 통제라면서 제소를 검토하고 있죠. 이에 일본 정부는 규제 이유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도대체 부적절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바로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를 겨냥해서 징용 관련 약속도 안 지켰는데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의심이 된다라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첫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도 하겠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오늘 수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경제 산업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부품 3가지 종목, 그것을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난 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의 입장에 무엇일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일본은 아베가 거의 매일같이 한국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여론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침묵을 지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오고 갔는데 일단 일주일 만에 그 입을 열면서 대통령께서 매우 점잖은 그런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대응과 맞대응 이래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일본을 향해서 그 조치를 철회해달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하자. 그래서 대승적으로 큰 형님다운 이런 어떤 이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그때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이번 기회에 일본이 경제 강대국이니까 그런 경제 강대국과 싸우려면 우리 국내적으로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좀 정부에 힘을 좀 실어달라. 또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하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이나 좀 1대1 무역 적자 근본적으로 고치자. 이런 5가지 우리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을
한꺼번에 좀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발언 중에 피해가 생긴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막상 상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봐도 좀 피해가 아주 생기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 상황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이 진단을 하십니까? 피해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대목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제3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피해라고 그러면 공장이 멎는 거거든요. 예. 소재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칭 가스나 예. 포토레스트가 없어서 공장이 멈추어서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예. 약 2달에서 3달 정도의 지금 여유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2일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수출이 안 되고 한국을 향해서 배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 심사가 최장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90일 이후에도 올지 안 올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이 금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 된다면 우리 재고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달 후, 2달 후 상황을 수급을 먼저 앞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벌써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예. 지금 재고를 구해놓지 못하면 예. 바로 한두 달 내에 그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특히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벌써 피해가 와 닿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긴급하게 네.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어떤 인물들을 좀 만나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학교를 일본 게이오 대학을 나왔어요. 예. 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왔다가 MBA를 게이오 대학에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 이건희 부회장과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 이병철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의 예. 두 명문사학이죠. 와세다 게이오 출신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류 사회와 예. 어릴 때부터 쭉 학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기다가 일단 언어가 되니까 예. 쭉 인맥이 많이 있어 왔고요. 특히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경우에는 겨울에 이병철 회장을 만나려면 일본으로 가야 됐습니다. 일본에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있어요. 예. 이른바 제국 호텔인데요. 예. 거기서 거의 상주하면서 예. 일본의 선진 문물 1960년대, 70년대 거기가 일본 데이쿠쿠 호텔이 삼성의 분소였을 정도였어요.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일본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삼성의 일본 인맥이 예.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인맥까지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요. 예. 인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외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이 기업인들끼리 얘기가 통한다면 우리가 에칭가스를 한국으로 바로 수입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막는다면 예. 제3국에 있는 예. 이를테면 베트남에 있는 일본 삼성법인이나 이런 데서 에칭가스를 사는 거예요. 예. 사서 베트남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한다든지 예. 위급할 때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기업체로서는 이 한국에서 제일 큰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정부 못지않게 큰 정보망을 갖고 있고 예. 또 실제적인 인력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삼성이 직접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급박하다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덤직하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사실 우리와 일본은 이 재계에 관한 하는 굉장히 교류가 굉장히 깊고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국제무역 규정이나 어떤 뭐 법규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3국을 오해해가지고 수출 수입이 실제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장기간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 위기 상황을 예. 수습해 나가는 데는 예. 뭐 전 세계 또 삼성의 해외 법인이 예. 삼성이 100% 출자하지 않은 그 현지 법인으로서도 존재하는 삼성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예. 예. 물론 그것은
일본의 양해, 예. 기업인들끼리 깊숙한 양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통상본부장, 유명희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이 입만 열면 한미일 공조를 하자. 특히 예, 예. 안보 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를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아베 총리가 무역 규제를 하는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안보 때문이다. 예. 이러고 하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한미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또 그렇네요. 예,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유명희 무역본부장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은 상당히 잘했다 싶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부도덕하게 한 행동이 아니라 예. 우리로서는 할 만큼 했고 일본과 한국 간에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엄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이 사태를 알리는 예. 우리가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예. 특히 저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일본의 에칭가스를 들여다가 북한에 독가스 만드는데 대북 제재 망을 피해서 슬쩍 넘겨줬다.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거지죠, 이거는. 예, 이거 완전 어거지기 때문에 우리끼리 어거지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럼 유엔 안보리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아베 총리가 오히려 실수했다고 봐요. 예, 예. 우리로서는 크게 일본 조처가 논리적 구조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예. 일본 스스로 얘기한 그 허점을 잡은 거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예. 중국에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중국을 좀 가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미국이 더 촉진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을 쌓아온 중국에는 왜 안 보내는지 예. 중국과의 관계 협력도 더 정폭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드는 의문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대북 제재까지 끌어들이고 안보 카드까지 끌어들여서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려고 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그건 바로 WTO 규정 11조 규정 때문인데요. 지금 자유무역 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옹호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자유무역 때문에 일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본이 스스로 자유무역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수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체적으로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온 것이 결국은 이 에칭가스를 팔아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에칭가스를 좀 많이 사왔어요, 기업들이. 예. 왜 많이 사왔느냐?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을 일부 기업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 예. 진짜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사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의 재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것이 북한에 갔을 수가 있다. 예. 그러면서 안보 문제로 끌어가면 WTO 규정 11조에는 수출 규제를 수출 제한, 물량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안보 문제만은 예외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WTO를 향해서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예. 일본의 안보가 뚫린다. 우리가 에칭가스, 불화수소를 팔면 예. 그것이 일본 그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를 만들고 그것이 일본으로 폭탄이 날아온다. 예. 지금 이런 논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자기들도 그것이 황당무계하다는 걸 알기는 해요. 예. 그러나 이게 나중에 소송에 가면 3년이나 이후에 판결이 나오니까 예. 일단 자기로서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하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최근에 대북 제재를 좀 안 지킨다. 예.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때 북한에 은근슬쩍 대준다라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코너에 몰고 가기 위한 예. 이 고도의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게다가 일종의 반북 감정을 일본 내에서 건드리면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계산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또 다뤘습니다. 저희가 아주 매일매일 다루는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